자, 별표 3개짜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제가 돼요. 중요합니다. 확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 시간은요. 두 번째 까만 네모 탄력성 역시 별표 3개.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탄력성도 출제 가능한 문제를 전부 다 모아놨거든요. 이 범위를 거의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 4번 보시면 박스부터 먼저 보자. 박스. 가격 탄력성 공식이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나와요. 둘 다 알아야 된다. 또 문제 5번 보게 되면 또 박스 볼까요? 박스 보니까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식이 2줄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요, 네모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리해 봅니다. 자, 먼저 가격 탄력성. 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두 줄 공식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분모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가격 변화율. 그대로 내려옵니다. 소득 변화율. 반면에 교차 탄력성은 항상 A제, B제, 콜라와 사이다, 콜라와 햄버거, A제, B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은 똑같아요. 가격 변화율입니다. 자, 분모가 정리되었고요. 분자는 똑같이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지금부터 빨간 분필입니다. 화살표 집중해야 됩니다.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은요.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합니다.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항상 음수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호를 무시하자 절대값. 절대값입니다. 자, 이때 기준은 1이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소득 탄력성 빨간 분필입니다. 화살표 중요합니다. 오늘 자꾸 나와요. 화살표 되게 중요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중립제. 자, 이때 기준은 0이 되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증가니까 정상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다. 증가할 때 감소한다. 무슨 제? 열등제. 0이 되면 중립제. 그래서 요거 두 개 화살표 오늘 자꾸 나와요. 화살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요.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증가할 때 증가하면 무슨 제? 대체제. 증가할 때 감소하면 보완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독립제. 독립제는 의미가 없고요. 따라서 기준은 0이다. 그래서 0보다 크면 플러스 증가니까 대체제를 말이에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다.
바로 증가감소적 보완제를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자 먼저 정리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선 이유는요. 이제 DPA의 모든 문제가 이 화살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어서 내줄 공식입니다. 자, 두 줄을 네 줄을 만드니까 역시 박스 있죠. 내줄 공식입니다. 먼저 가격 변화율을 다시 분모로 놓고 본다면 분모가 원래 가격이죠. 분자는 자 가격 변화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가격 변화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당연히 수위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음수값이 나오니까 역시 절대값이다. 부호를 무시합니다. 다음에 소득 탄력성 4줄짜리 공식은요. 안 쓸게요. 왜? 여기다가 소득만 넣어주면 돼요. 가격 대신에. 여기다가 소득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교차 탄력성도 여기다가 A제를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B제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응용이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공식을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문제 출발합니다. 4번요. 자, 4번은요. 4번 문제 보기 전에요. 4문제 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800에서 1000으로 상승할 때 아파트 수량이 500세대에서 400세대로 줄었다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팁.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게 되면요. 원래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10문제는 나온다고 보시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느냐. 끝부터 확인하죠. 무슨 말이죠? 문제를 처음부터 읽지 마세요. 전부터. 그러면 문제가 쭉 나오면 맨 끝에 물음표 있잖아. 물음표. 그러면 물음표 끝에 문제가 묻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시오? 예. 항상 계산 문제는요. 끝에부터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지금 4번 문제 보니까 끝에 보니까 뭘 구하시오?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물으니까 이 중에서 이거 구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읽게 되면요. 또 읽고 문제를 2번 읽게 되거든요. 항상 계산 문제는요. 끝에서 뭘 구하라. 예. 그걸 딱 보자마자 공식으로 딱 돌려야 됩니다. 항상 끝에서부터 먼저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이 좀 쉽게 하려고 제가 친절하게 밑줄 꺼놨죠. 가격 탄력성. 끝에 딱 보니까 가격 탄력성 하는 순간 요거 아니면 요거구나. 그러면 지금 4번 문제가요. 숫자가 2개입니까? 4개입니까? 4개죠. 4개야. 숫자가 2개면요. 2줄 공식. 숫자가 4개면요. 4줄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분석이 되겠네. 자, 가격 탄력성이니까 공식 돌리면서 숫자를 4개 물으니까 뭐지? 예를 쓰자. 예를 쓰자. 자, 바로 문제 봅니다. 괄호 단 최초 가격 기준이다. 자, 제가 노트에 프린트에 필기하지 말라 했는데 최초 가격 얘는 동그라미 하세요. 예. 문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슨 가격? 최초 가격. 그러면 자, 지문 5개 밑에 팁 있죠, 팁. 중간점 최종 가격 있죠. 중간점 중간 동그라미. 중간 동그라미. 다음에 최종 가격 최종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3개 있잖아. 최초 가격, 중간 가격, 최종 가격. 셋 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최초, 중간, 최종 가격인데, 우리 시험은요, 20회 때 최초 값을 안 묻고 중간점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자, 그럼 문제 봅니다. 자, 문제를 분석합니다. 먼저 가격. 다음에 수량입니다. 자, 그대로 분석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800에서 1000으로 상승했대요. 아파트 가격이 800에서 1000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변압은 얼마? 200이죠. 200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 부까지 내야 됩니다. 이때 수요량은요. 500에서 400으로 줄었대. 수요량은 500에서 400으로 줄었대. 변압은 얼마? 100인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100. 분석 끝났습니다. 자, 이때, 자, 여기까지 분석하고요. 가격 탄력성 물으니까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네.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원래 가격이 다른 말로 최초 가격입니다. 최초 가격. 그러면 자, 원래 가격은 800입니까? 1000입니까? 예? 요거죠. 예. 800. 그러면 가격 변화분은 200이죠. 다음에 원래 수량은 500이다, 400이다. 500. 변압은 얼마? 100이죠. 일단 절대값이니까 이때는 부호를 무시도 문제가 없겠네요. 절대값이니까 100을 넣어주죠. 따라서 문제 분석에서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반복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가. 그러면 요때 풀자. 먼저 약분하죠. 약분하니까 5분의 1 맞죠? 약분. 5분의 1.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다시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되고요.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되고. 계산합니다. 분모가 5가 되고 분자가 4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다 줄었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네요. 얼마가 나와요? 0.8. 자, 그래서 결국 4줄짜리 공식하게 되면 처음에 약분시켜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약분시키는데 여러분 생각합니다. 약분시키는데 몇 초쯤 걸릴까요? 몇 초? 1초요. 와, 합격입니다. 합격. 저도 1초면 못하는데. 자, 요 1초. 너무 빠르고요. 여유있게 한 5초 잡을게. 시간 많이 들은 겁니다. 5초. 다시 요거 구하는데 몇 초? 여유있게 5초 드릴게요. 시간 철철 넘치는 거예요. 다음에 요거 계산하자 몇 초? 5초 잡아줄게. 총 몇 초? 15초. 예. 문제 읽고 분석해서 넣어주는데 이런 문제는요. 수달되면 1분도 시간 많습니다. 예. 그래서 4줄 공식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른 값은 0.8이 나왔습니다. 얘가 무슨 가격? 최초 가격입니다. 자, 문제에서 단서, 괄호, 최초 가격 기준. 무슨 가격? 처음 가격, 최초 가격. 그러면 이제 정답은 3번 나왔고요. 3번. 그럼 이제 팁, 중간점, 최종 가격 구해보자. 중간점, 최종 가격. 중간점이 20회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중간점입니다. 중간점.
이 말은 뭐냐면요. 이때 원래 가격, 요거 대신에 뭐 중간 가격. 뭔지 아시겠죠? 요거 대신에 뭐 중간 수량. 얘만 바꿔주면 돼요. 예. 최초를 중간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중간은요, 별거 아니야. 다시 문제 보세요. 여러분의 중간값을 불러주세요. 800하고 1000의 중간이 얼마? 예, 잘하시네요. 900. 얘가 중간 가격입니다. 그러면 요거 중간 수량 얼마요? 예, 450. 다 풀었네. 450. 얘가 바로 중간 가격, 중간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중간 가격만 넣어주면 돼요. 중간 가격 얼마? 900. 나머지는 똑같아요. 변화분은 200. 중간 수량 얼마? 450. 변화분은 100 똑같아요. 중간점이 났다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약분하자 9분의 2. 약분하자 520, 59, 45. 520, 59, 45. 이러면 통약분 되죠. 그러면 얼마? 1. 중간점은 1이 됩니다. 그래서 20회 때 20회 시험에서는요. 요 문제 비슷하게 숫자를 4개 주면서 바로 단세다가 중간점으로 구하시오. 중간점으로. 이때 수험생 대부분이 당했어요. 뭐 생각 없이 최초값만 집어넣었거든요. 최초값만. 답이 다르잖아, 답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최초값만 넣었더니 푸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오기가 생기거든요. 또 풀어요. 또 답이 안 나오거든. 한 3번 푸니까 짜증나잖아. 답은 안 나오고. 그래서 다 틀린 거야. 뭐 때문에? 중간점을 파악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감 잡힙니까? 아, 탄력성이 4줄짜리 공식을 묻게 되면 괄호가 중요하다. 최초값인지 중간값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최종값이다. 최종값은요. 얘가 최종값이잖아요. 1000. 예. 얘가 최종 수량이잖아요. 얘만 집었는데요 따라서 최종 가격 얼마? 1000. 가격 변화분은 200. 최종 수량 얼마? 400. 변화분은 100. 최종.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약분하면 5분의 1이잖아요. 분모가 4가 되고요. 분자가 5가 되고. 그럼 값이 얼마 나옵니까? 1.25. 예. 그래서 똑같은 숫자라도 최초 값인지 중간 값인지 최종 값인지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4줄짜리 공식은요. 딱 한 번 나왔거든. 그때 묻는 것이 바로 중간값을 묻는 거예요. 예. 그때 수험생들이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4줄을 하게 되면 무엇을 확인하자? 최초 값인지 중간 값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완벽합니다. 예. 자, 이어서 문제 5번요. 다음 보기 지문으로 올바른 것은 기억번, 니은번 2개 나오죠. 그럼 7번 볼까요? 끝에부터 먼저 보자. 끝에부터. 기억번은 끝에 보니까 뭘 구하시오? 소득 탄력성과 재화의 종류. 재화의 종류가 바로 정상재가 아니면 열등재겠지. 요거잖아요.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요 종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니은번은 맨 끝에 보니까 뭐지? 교차 탄력성 크기와 A와 B의 관계를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차 탄력성 크기를 구하면서 바로 이 A제, B제와의 관계가 대체제인지 보완인지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기억번호 숫자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뭐지? 4줄 공식. 4줄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구해봐요. 얘가 소득이네요. 먼저 기억번. 자, 소득 탈락성인데요. 자, 인근지역 소재, 소비자의 연평균 소득이 5천에서 6천으로 증가했대요. 소득이 5천에서 6천으로 증가했대요. 변화분 얼마? 1000.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상승. 항상 부호를 고려해야 됩니다. 부호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수요가 800에서 600으로 변화했대요. 수요가 800에서 600으로 변화했대요. 변화분 얼마? 200인데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200이죠. 감소. 그럼 가만 잡혀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정상제다, 열등제다? 열등제. 답은 나왔잖아. 열등제. 근데 풀어봅시다. 이제 원래 가격이 아니고 원래 소득. 소득만 넣어주면 돼요. 원래 소득 얼마? 5천. 자, 소득 변화분 얼마? 1000. 원래 수량 얼마? 800. 수량 변화분 얼마?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냥 이번 큰일 나요. 예. 마이너스 200입니다. 약분합니다. 약분하면 뭐? 4분의 1인데 뭐?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부호 빠지면 큰일 나요. 약분하니까 5분의 1. 그러면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죠. 분모가 4가 되고 분자가 5가 되고요. 값이 나왔네요. 정답 마이너스 1.25.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무슨 제? 열등제. 따라서 마이너스 1.25가 되고 정답 열등제를 찾으면 돼요. 다음에 니은번 교차 탈락성입니다. 자, 교차 탈락성은 항상 문제 보니까 A 부동산, B 부동산, A, B가 나면 이거잖아요. A, B 부동산. 그래서 A 부동산, 다음에 B 부동산 이거 넣어주면 돼요. 공식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분석합니다. 자, A 부동산, B 부동산 이들을 분석하시면 돼요. 숫자가 4개니까요. 4조 공식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A 부동산 가격이 500에서 600으로 상승했대요. A 가격이 500에서 600으로 상승했대요. 변합은 얼마? 100. 부호는 플러스 100 상승했죠. 이때 B 수요가 1000에서 1200으로 변화했대요. B 수요가 1000에서 1200으로 변화했대요. 변합은 얼마? 플러스 200. 그러면 자, 증가할 때 증가하면 무슨 제? 대체제. 예, 종류는 나왔습니다. 계산해 봅니다. 4줄. 자, 얘는요 A 가격, 얘는 B 수량입니다. 요것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A 가격 얼마? 500. 일단 단서에서 뭐 최초, 중간, 최종 없으면요 그냥 원래 가격 최초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다음에 변합은 얼마? 100. B 원래 수량 얼마? 1000. 변합은 얼마? 200이죠. 예. 다 풀었네. 약분하면 5분의 1. 약분하면 5분의 1. 폭약분되죠. 얼마? 1. 1이 나왔고요. 얘는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무슨 제? 대체제.
따라서 탄력성 값은 1이 되고 종류는 대체제가 되고요. 이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정답 1번 됩니다. 자, 지금 유형 4번 통해서 네 줄짜리 공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가격 탄력성이 4줄 나온다면 항상 괄호 단서 조심하자. 최초 값인지 중간 값인지. 여기까지는 완벽히 끝난 겁니다. 다음에 자 5-1번과 5-2번 두 개를 묶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예. 요 문제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숙달해가지고 나왔다 하면요. 흐뭇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받아 먹으시면 돼요. 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5-1번. 그때 보니까 26회 나왔죠. 그러면 또 보자. 끝에서 읽자, 끝에서. 밑줄 돼 있죠. 끝에서 보니까 뭘 물어요? 교차 탄력성, 을 구하고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를 묻죠.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예. 이제 끝에 보니까 문제는 방향이 정해지고 있잖아요. 예. 항상 끝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봐요. 자,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얼마 상승? 10% 상승했죠. 예. 자,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네요. 임대료가 10% 상승했다. 자, 이때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는데 문제는요. 교차 탄력성 물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줄. 이 지역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대. 자,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5% 증가했대요.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5% 증가했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교차 탄력성은 얼마가 되느냐? 다 구했네요. 다 구했네 벌써. 2분의 1이죠. 얼마? 0.5. 0.5. 얘는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대체제다, 보완제다? 대체제. 정답 0.5. 종류는 대체제. 그래서 항상 문제 끝에서 뭘 구하는지를 포인트를 파악해야 됩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요. 끝에서 뭘 묻느냐부터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정답 4번 되고요. 다음에 5-2번. 5-2번. 자, 끝에서 읽으니까 3개를 묻죠. 3개를. 첫 번째 뭘 묻죠? 가격 탄력성의 정도 괄호 A. 가격 탄력성. 두 번째 괄호 B는요. 교차 탄력성. 다음에 세 번째는요. C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3개를 묻죠. 싫다고 해야 됩니다. 가격 탄력성 구하고 교차 탄력성 구하고 이때 관계를 묻잖아요. 자, 방향을 보았으니까 자, 문제 봅니다. 5-2번.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수요가 5% 감소했대요. 이러니까 아파트 가격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량이 얼마 감소해요? 5% 감소해요. 5% 감소했대. 동시에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했대요. 동시에 오피스텔 수량이 8% 증가죠. 8% 증가했대. 그러면 아파트끼리 구하면 뭐지? 가격 탄력성. 얘가 A번입니다. A번. 자,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수량 변화 넣으면 돼요. 아파트 가격 얼마? 10% 상승.
아파트 수량은 뭐지? 5% 감소. 근데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무시하자. 그래서 뭐가 돼요? 절대값. 절대값.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죠? 0.5가 돼요. 0.5. 비탄력적입니다. 다음에 오피스텔. B번. 자, A 가격 B수량입니다. A 가격은 아파트가 10% 상승했대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대요. 이럴 때 오피스 수량은 8% 증가했죠. 오피스텔의 수량은 8% 증가했다. 다 풀었네요. 얼마? 0.8이죠. 얘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대체제다, 보완제다? 0보다 크면 대체제. 따라서 자, B번은 0.8이 나왔고 제어의 종류는 C가 되겠네요. 대체제. 그래서 가격 탄력성 0.5, 교차 탄력성 0.8, 제어의 종류는 대체제다. 정답 3번이죠. 요 탄력성 정도를 물었네. 0.5면 1보다 작으니까 뭐가 되죠?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 따라서 비탄력적 0.8 대체제. 정답 3번인데요. 자, 5-1, 5-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원래 나와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5-2번이 끝에 보니까 기출 언제 나왔습니까? 32회. 작년에 나왔어요. 제가 보기 원래 안 나와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연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와주면 좋은데 근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서 연타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요 좀 나올 확률이 좀 조금은 떨어져 희박합니다. 그럼 올해는 뭐가 나올까? 드디어 6번. 예. 이제 올해는요, 이제 요 문제도 또 중요해. 6번, 6-1번, 다시 2번, 다시 3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얘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6번 문제를 집중하세요. 6번 문제. 이거 틀을 못 잡으면 애를 먹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무시하고 박스부터 먼저 봐요, 박스. 자, 박스 보니까 탄력성을 2개 제시하면서 변화를 묻는 경우에는 분수식을 활용하여 괄호 넣기로 답을 구한다. 가면 잡히잖아요. 간단히 연습해봐요. 간단히. 자, 박스는요, 탄력성을 2개 제시하면서 변화를 묻는데 분수식을 활용해서 괄호 넣기로 답을 구하자. 자, 지금부터 분수식과 괄호 넣기로 연습합니다. 예, 연습해 볼게요. (0.5는) 2분의 1 맞습니까? 맞죠? 10분의 괄호 넣기. 얼마? 한참 걸렸어요. 예. 한참 걸려서 한참 뒤에 오겠거든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 5가 나오잖아요. 얘도 2분의 1이지. 똑같잖아. 계속 25분의 얼마? 예, 50. 자, 그래서 요 빈 가로 요거 묻게 되면 요거 채워넣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넣기는 쉽다, 어렵다? 쉽죠, 그죠? 따라서 결국 6번 문제는 분수식에서 괄호 채우기입니다. 괄호 채우기. 그래서 6번부터는요, 흐름만 잡게 되면요, 분수식 만들어주고 요 빈 괄호만 채워주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어렵다 하면 이 문제가 어려운 거고, 이거 별거 아니냐 하면 이 문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 두 개 물으면서 어떤 변화를 묻게 되면 분수식에서 빈 괄호 넣기. 예. 분명히 여러분들은 빈 괄호 쉽다고 했어요. 예. 지금부터 이제 괄호 넣기 연습합니다. 괄호 넣기. 자, 이렇게 힌트를 들었으니까 보는 방법. 이제 문제 봅니다. (6번)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고 소득 탄력성은 1.2다. 적어줍니다. 이렇게. 가격 탄력성은 1.5죠. 소득 탄력성은 얼마예요? 1.2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1.2면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얘는 0보다 크니까 무슨 제? 정상제. 그래서 0보다 크니까 뭘 떠올려? 정상제구나.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했대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은 5% 증가했대요. 소득은 5% 증가했대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자, 지금부터 분수식 만들어주고 괄호 넣기 합니다. 분수식 괄호 넣기. 가격 탄력성은 지금부터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 예, 화살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수요량은 감소한다. 반비례 법칙. 화살표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 화살표를 만들어주고요.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니까 정상제라면 증가하면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하면 증가한다. 요거부터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화살표. 요거 안 만들면 문제를 못 풀어요. 화살표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지금부터 숫자로 줍니다. 가격이 10% 상승했죠. 가격은 분모잖아.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소득이 5% 증가했죠. 소득이 5% 증가했잖아요. 지금부터 괄호 넣기. 괄호 넣기. 그럼 괄호 넣기 어떻게 하느냐. 탄력성이 1.5면요. 자, 10분의 1.5는 얼마가 돼야 되겠지? 15. 참고로 곱해주면 돼요. 얼마가 된다? 15. 괄호 넣기. 그러면 1.2는 5분의 얼마? 곱하니까 뭐? 6. 다 풀었어요. 괄호 넣기. 그러면 15는 감소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맞죠? 얘는 증가니까 부호가 플러스잖아. 네. 그러면 요거 합치면 돼요. 얘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얘는 15 마이너스고 플러스 6이면요. 합치니까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9입니다. 정답 9 감소. 정답 2번 9% 감소. 9% 감소. 따라서 문제는 이렇게 물으면서 빈 가로 채워놓고 얼마나 변화하느냐. 예. 이 변화를 묻죠. 변화. 얼마나 변하느냐. 수요는 얼마나 변하는가. 정답 9 감소. 그래서 결론 이 문제는요. 화살표 만들어주고 분수식에서 빈 괄호만 채워주면 정답입니다. 다음에 6-1번. 자, 한 문제만 딱 풀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니까 또 숙제를 내기 때문에 계속 풀어봅니다. 6-1번. 자, 끝에 보니까 뭘 물어요?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 그러니까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요거 묻거든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이건 풀어주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래. 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얘가 0.9죠. 소득 탄력성은 0.5다.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대요.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얼마 증가합니까? 지금 맞죠? 가격이 5% 상승입니까? 제가 숫자 보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숫자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리면 바로 여러분 좀 고쳐주세요. 가격이 얼마 상승요? 아, 제가 6-2번 봤구나. 이래 보니까 제가 숫자 틀릴 수 있잖아요. 가격이 2% 상승, 소득은 4% 증가. 얘가 2% 상승, 소득은 4% 증가. 차가 없죠? 그럼 이제 분수식 만들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상승하면 반비례 법칙 수요가 감소합니다.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0.5면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이어서 헷갈려 버리잖아요.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0.5는 0보다 크잖아요.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열등제가 돼요. 그러면 다시 얘는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 그러면 부호할 수 있겠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하면 정상제지. 화살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화살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식 만들어주면 돼요. 가격이 2% 상승했잖아요. 소득이 4% 증가했잖아요. 지금부터 빈가루 채우기. 빈가루. 0.9는 2분의 얼마? 예, 1.8. 0.5는 4분의 얼마? 2. 맞죠? 그럼 이제 얘는 부호가 감소기 때문에 마이너스. 얘는 증가니까 부호는 뭐지? 플러스.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합치니까 얼마가 됩니까? 0.2인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정답 0.2 증가. 정답 0.2 찾으면 돼요. 정답 1번 0.2. 이 문제 자꾸 풀면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또 굉장히 또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봅니다. 6-2번. 6-2번. 자, 6-2번은요. 이 스타일이 달라. 6-2번은요. 응용하는 문제. 응용해서 이제 조금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면 6-2번은요. 끝에 보니까 뭘 물어요? 소득 변화율. 자, 지금까지 앞에 두 개는 뭘 물었습니까? 전체 변화율이다. 전체 변화율 물었거든요. 이러면 쉽게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6-2번은요. 응용해가지고 이걸 뭐래요? 이거. 아니지. 얘를 뭐래요? 얘가 소득이잖아. 문제는요. 거꾸로 주면서 소득 변화율 얘를 구해봐라. 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 조금 응용하고 꼬운 문제예요. 어쨌건 똑같이 분수식에다가 빈가루 채우니까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자, 문제 봅니다. 6-2번. 자, 어느 오피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다.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다.
이때 가격이 5% 상승했어요. 가격이 5% 상승했다. 가격이 5% 상승했다.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가 1% 감소했대요. 이 말은요. 가격이 5% 상승하면서 전체 수요가 요거 합한 전체 수요가 얼마요? 1% 감소죠. 그래서 얘가 1% 감소했대요. 전체 수요가 1% 감소했대요. 그러면서 문제가 묻는 것은 소득 변화율 이런 묻잖아요. 문제부터 끝났어요. 따라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1% 감소했대요. 이제부터 빈가로 채우기입니다. 빈가로 채우기. 가로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럼 힌트는 뭡니까? 가격이 5% 상승했잖아요. 이때 화살표 만들어주자. 가격이 상승하면요.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오셨죠? 소득 플러스 0.5면요. 정상제다, 열등제다. 정상제. 그러면 화살표는 뭐지? 증가하면 증가한다. 일단 만들어줬습니다. 화살표 만들어주고. 자, 가격이 5% 상승했잖아요. 단서가 얘랑 얘만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빈가로 채워주면 답이 나와. 한번 빈가로 채워볼까요? 0.6은 5분의 얼마? 예, 3. 그런데 부호는요? 감소니까 뭐지? 마이너스. 따라오셨죠? 다음에. 자, 이제 요거 전체 변화분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합치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1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얘는 2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소득 변화분 나왔네. 그러면 0.5는 얘가 얼마 돼야 되죠? 정답 4. 바로만 찾아주면 돼. 만들어주면 돼. 따라서 소득은 정답 4%, 4 증가. 정답은 4번이죠. 4% 증가. 그래서 지금 탄력성을 2개를 주더라. 2개 주면서 이렇게 변화를 물어요. 또는 응용해서 소득 변화를 물었잖아. 이때는 어떻게 하지? 화살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빈 괄호 채우기 하면 답은 쉽게 나와요. 그러면 6-3번 보게 되면요. 안 풉니다. 지금 3문제 다 풀었기 때문에 6-3번은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다? 30회. 한번 다시 보세요. 6-1번은 언제 나왔지? 24회. 6-2번은요? 29회. 6-3번은 30회. 잘 나오잖아. 그래서 요 문제도 A급이야. 너무너무 잘 나와.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왔다. 득점해야 됩니다. 빈 괄호만 채우면 답이 나와요. 빈 괄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상으로 탄력성 끝났습니다. 탄력성요. 자, 탄력성은 이제 한 번 더 떠올리면 3가지가 있는데 각각 뭐지?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있더라. 숫자가 2개면요. 2줄 공식. 4개면 4줄 공식.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자, 두 상을 주면서 이렇게 전체 배단을 물을 때 이때는요. 분수식으로 괄호 넣기를 구한다. 여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탄력성은요. 여기까지 스타일을 전부 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문제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을 다 풀었는데요. 아마 올해 시험도 틀림없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범위에서 나와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 까만 네모 정보가치 구하시오. 별표 2개 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정보가치. 자, 지금부터 정보가치 문제는 박스 보시면서 흐름 잡은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해요. 정보가치. 자, 1번, 2번, 3번 나 있죠. 1번은 현재 가치부터 먼저 구하자. 두 번째가 정보 가치예요. 세 번째가 초과인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 올해 나온다면요. 역시 정보 가치 물을 겁니다. 정보 가치. 하나씩 분석합니다. 첫 번째,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은 괄호, 똑같은 말로 시장 가격이다. 현재 매매될 수 있는 매매 가능 금액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반드시 자, 시청을 짓는다. 신역사를 짓는다. 그러면서 항상 1년 뒤에 자라나요. 1년 후. 그래서 1년 후에 미래 가치가 나와요. 그리고 신역사가 들었을 확률 몇 프로, 안 들었을 확률 몇 프로, 확률이 게시가 돼요.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자료가 미래 가치지, 미래 가치. 미래 자료이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를 모두 현재 가치로 만들자. 얘가 바로 현재 매매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반드시 현가화시키자. 여기서 현가화시키는 공식이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 즉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쓰게 되는데 이때 자 R은요 주로 요거 수익률을 줍니다. 요거 수익률. 다른 말로 할인율이 되고요. N성은 기간이죠. 기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박스 보게 되면 현재 가치는 땡땡. 포인트가 뭐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현가화시키자. 이걸로. 현가가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정보 가치는 이꼴 확실 빼기 불확실이죠. 확실할 때 부동산 가치에서 빼기 불확실할 때 가치를 빼주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구한 현재 가치가요. 이렇게 넘어옵니다. 얘가 불확실할 때 가치를 봐요. 불확실할 때 가치.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초과율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계속 얘만 묶고 있거든. 처음에 현재 가치 한 두 번 나왔다가 다 푸니까 이제 2번 정보가치 물었거든요. 얘도 자꾸 묻다가 주제인데 야 이거하고 다 푸니까 안 되겠네 하게 되면 얘로 넘어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끝판이거든요. 초과는요. 정보가치 빼기 정보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치가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되겠네. 일단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고요. 이 틀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이제 문제마다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바로 문제 볼게요. 7번. 자, 25회 때 기출문제죠. 맨 끝에 보니까 뭘 구하시오? 정보의 현재 가치. 줄여서 정보가치 뭐죠? 정보가치. 그러니까 요거 구하라. 정보가치. 여기다 돌리시고요. 문제 봅니다. 박스 보시면 첫 번째, 역세권 인근에 토지가 있는데 두 번째,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다. 그러면 나머지가 안 들어설 확률 몇 프로? 60%죠. 40대 60. 세 번째, 1년 후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면 8억 8천, 안 들어서면 6억 6천 된대요. 네 번째,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봐요. 첫 번째, 현재 가치부터 먼저 구하죠. 자, 문제를 보니까요. 어떤 땅이 있는데요. 자, 이 땅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대요. 역사가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자, 들어서면 땅값 얼마가 돼요? 8억 8천. 자, 만자 뺄게요. 안 들어서면 6억 6천만입니다. 들어설 확률 몇 프로예요? 40%, 0.4. 안 들어설 확률 몇 프로? 나머지 60%, 0.6. 벌써 끝. 근데 얘가 이제 1년 뒤죠. 1년 뒤에. 1년 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가화 시키죠. 현재 가치를 구하죠. 이럴 때 요 공식입니다. 자, 따라서 요것은 몇 프로입니까? 10%. 기간 몇 년? 1년. 요거 정리하면요. 1 플러스 10%니까 0.1의 몇 성? 1성분의 1이다. 또 정리하면요. 1.1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현가화 시키자.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자, 그대로 현가화 시켜줘요. 곱하기 1.1분의 1 곱하기 1.1분의 1 이렇게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현재 가치 구하잖아요. 그래서 자, 위에 거 계산하면요. 3억 2천만 원 나와요. 아래쪽 쭉 계산하면요. 3억 6천만 원 나와요. 합치면 100% 전체 가치가 나오죠. 전체 가치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매매될 수 있는 금액은 6억 8천이다. 6억 8천. 따라서 현재 매매될 수 있는 금액 현재 가치가 6억 8천만 원 나왔습니다. 확률이 40% 60%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가치가 되고요. 두 번째, 정보 가치는요. 확실할 때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 가치를 빼자. 앞에서 구한 6억 8천만 원이 확률이 들어선다 40%, 안 들어선다 20%잖아요. 이 자체가 불확실할 때 가치를 말해요. 이렇게. 얼마? 6억 8천입니다. 그러면 확실할 때 가치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때 확실하라는 게 100% 확실하대요. 100%. 신역사가 100% 확실히 들어선대요. 그러면 확률만 바꿔주면 되겠네. 얘만요. 확실히 들어선다 100%. 얘는요. 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로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100% 확실히 들어선다. 이만큼만 계산하면 돼요. 따라서 100% 확실히 들어선다면 8억 8천 곱하기 1이잖아요. 1. 곱하기 1.1분의 1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가 8억이 나와요. 8억. 100% 확실히 들었으면 현재 가치가 8억이 됩니다. 따라서 확실할 때 가치가 얼마? 8억입니다. 이 차이가 무슨 가치? 정보 가치예요. 정보 가치가 얼마 나옵니까? 1억 2천만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정보 가치 물으니까 정보 가치는 정답 3번 1억 2천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계속
정보가치 구하시오. 얘가 계속 나왔고요. 자, 한 단계 더 업 해가지고요. 3번 넘어가서 초과이익. 자, 초과는 정보가치 빼기 정보비용인데 정보가치가 1억 2천 나왔잖아요. 1억 2천. 그러면요. 정보비용은요. 따로 여기서는 추가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추가로. 자료가 제시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주면서 이렇게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보비용, 돈을 1,000만 원 썼대요. 자, 이 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서 따로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보비용. 그러면 정보비용 얼마? 1,000만 원 빼야 되겠지. 얼마 남았습니까? 1억 1천 먹었죠. 초과이익은 1억 1천이 됩니다. 자, 이만큼의 정보 가치를 얻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고급 정보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들어갔더니 내가 얼마 먹었지? 1억 1천 먹었잖아요. 여기까지가 초과이익입니다. 이렇게 초과이 1억 1천 생겼잖아요. 이렇게 초과이 있는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이것을 할당 효율적이다, 비할당 효율적이다. 예, 비할당입니다. 이런 시장, 초과이 있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바로 비할당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투기한다, 투기 안 한다. 투기? 한다고 했죠. 이럴 때 누구든지 크게 먹으려고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따라서 투기가 승리하는 것은 비할당일 때, 이럴 때.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라고 볼래요. 시장을 패배시킨다. 몇 가지도 묻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나는 1억 1천 먹었잖아. 진짜 유능한 사람인데. 혼자 많이 먹으니까. 이 사람이 투기를 멋지게 해가지고 초과는 크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최종적으로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 하는 것은 내 혼자 1억 1천 먹고 남들은 하나도 못 먹었잖아요. 내만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을 패배시키고 내 혼자 1억 1천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불러요. 따라서 항상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는 정보가치 구하시오. 원래 나온다 치더라도 예를 물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7-1번.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풀지는 않겠는데요. 7-1번 포인트는 뭐냐? 자, 7-1번은요. 박스 보게 되면 두 번 항목이 있죠. 1년 후입니까? 2년 후입니까? 2년 동그라미 2년. 똑같은 문제인데요. 뭐만 다르다? 2년 후.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얘가 들어서는 게 몇 년 후? 2년 후에 들어선대. 2년 후면요. 이때 기간이 몇 년? 기간 몇 년? 2년이지, 2년. 그러면 1성이 아니고 몇 성? 2성. 이것도 2성. 조금 복잡해졌어요. 자, 그래서 7-1번은 언제 나왔습니까? 기출문제 제 몇 회? 29회. 그러니까 가장 최근 시험은요. 최근 시험은 1년 뒤를 안 묻고 2년 뒤를 묻거나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요. 1년 후반도 뭐 이제부터 2년 후를 묻는데 말이에요.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요. 그러면 7번이 언제 나왔습니까? 25회 때. 7-1번 언제 나왔다? 29회 때. 다음에 언제 나올까요? 뭐 필요하나요? 원래부터는 이제 준비해야 돼. 원래부터는. 문제를 주시되 마음먹었다 하면 얘가 1년 후, 예? 얘는 몇 년 후? 2년 후. 예. 출전이 좀 성격이 덜으면요 3년 후를 물을 수 있겠지만은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2년 후를 물을 수 있다, 2년 후. 그래서 타임상 원래부터 이 문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예. 자, 시장까지 마치고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 경기 변동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